자, 오늘 저희 컨슈에서 준비한 대학교 바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작년 제 영상 보셨나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학교장 추천, 일명 교과 전형 성균관대학교는 정성평가 20점이 2등급부터 3등급, 심지어 4등급 아이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했는데 요번에 입시 설명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4등급 아이가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이번 년에 맞게끔 분석해보았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 분석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2024학년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 일명 학교장 추천입니다. 4등급 아이가 합격했다는데 그 부분이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합격을 했고 제가 작년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장 추천에는 모집 요강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번 2024학년 아이들을 선발할 때요. 자, 일단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바로 추천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부터 보라고 합니다. 말이 추천 전형이지 추천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3학년 재적 학생 수 중에 10%, 만일 300명 학교라면은 30명까지 일단 추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4학년에 보시면은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수나 반수한 아이들은 지원을 할 수 없는 현역 아이들이 중심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 특성화고등학교나 이런 마이스터나 이런 학교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일반계 인문계 학생들만 일단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정양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을 좀 중요시 봐야 되는데요. 보시면 공통 과목에 대해서 정량 평가하는 걸 80% 들어가는데 이거는 학교에 대한 단순 내신 등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는 건데 그 등급에 대한 이 점수 계산법 이거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제가 왜 4등급 아이, 3등급 아이들, 특히 일반고등학교 2등급 때 중후반 아이들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저 정성평가 20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반영 비율이 20%지만 점수로 하면 20점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기 때문에 등급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진로 선택 과목 안에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이 정성평가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제 아이 성적이에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대학교가 학생부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생활기록부에서 어떻게 분석하냐면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학업 수월성과 충실성인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전공학업에 대한 이수 단위와 전공학업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선택 여부를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전공학업을 선택했다면 그걸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 학생의 지식이나 이런 과정을 통한 어떤 잠재적 능력들 이런 것들을 세부 능력이 써져 있는 글을 보면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충실성이나 수월성 안에 전공학업을 전문 교과를 좀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성균관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으로 교과로 아이들을 선발하지만 특목고를 뽑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학업 충실성 안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떠한 전문 교과들, 예를 들어서 뭐 물투, 화투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고급자 들어가는 것들, 심화자 들어가는 과목들, 만약에 문과이라면 AP, 경제, 국제경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솔직히 특목고에서 좀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교과들에 대해서도 평가 요소 안에다 집어넣어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2등급에서 3등급 아이들도 교과 전형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거고 일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솔직히 일반 고등학교 4등급 아이가 이런 전문 교과나 세부 능력을 통해 가지고 저 정성 평가를 가져간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요번에 성균관대학교가 말하는 그런 3등급, 4등급 때 합격한 아이들은 솔직히 특목고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등급을 보는 데 있어서 일단 정성적, 정량적 평가의 이 80%가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1등급은 100점이고 2등급은 98점, 3등급은 95점, 4등급은 85점인데 솔직히 4등급 아이가 지원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성적 평가가 진짜 우수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요 등급에 이 반영 점수를 집어넣어갔고요. 이수 단위를 해가지고 일단 계산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석사 등급에다가 곱하기 0.8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70몇 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점수에다가 아까 정성평가로 말한 이 20점이 반영되는데 요 점수에 대한 차이가 요 20점으로 인해서
정말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거를 한번 저희 컨쇼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자, 봤더니요. 1.4등급 아이 성적표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79.4가 나와요. 그런데 2.5등급 아이 가지고 정량적인 평가를 했을 때 77.2, 그러니까 1.4와 2.5 이렇게 등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 반영 점수를 가지고 환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2.2점 차이 나요. 그리고 4등급도 계산을 해봤습니다. 4등급을 계산했더니 69.7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9.7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9.7점이 차이가 나지만 우리 아이가 정성적 평가에서 만일 20점 만점을 받았다라면 이 9.7이 좀 만회가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점수가 엎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등급 대 아이 2.2는요. 이 정성적 평가가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서 무의미한 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교과전형이 이 학교장 추천은요. 등급이 무조건 우수하다고 일단 등급이 우수하면 유리해요. 대신 세부 능력을 통한 전공학업이나 진로 선택 과목들, 전문교과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고 그 안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했는지 그리고 전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화된 지식으로서 전문교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가져가고자 하는 어떤 지식에 대한 수준을 얼마나 발전시켰는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수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아이들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솔직히 5등급 같은 경우는 점수가 60점까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솔직히 5등급부터는 지원이 좀 힘들 것 같고 4등급도 솔직히 쉬운 건 아니에요. 완전히 도전권인 거고요. 솔직히 2등급과 3등급 대 아이들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일반고등학교 2등급 대 아이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게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건 바로 최저겠죠.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요 위에 게 2024학년이고요. 요 아래 게 작년 2023학년인데요. 작년에 인문계나 자연계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이 탐구가 2개 과목이 반영되는데 이게 평균이 아니고요. 탐구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5개 과목 중에 3개 등급합이 6이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라인들 있죠. 글로벌 라인은 5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그리고 전자전기 같은 경우는 6등급이었고요. 소프트웨어만 5등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완화시켜줬습니다. 누가 봐도 완화예요. 그죠? 문과 같은 경우 학과별로 나눴다기보다는 문과 이과를 합쳤을 때 3개 등급합 7입니다. 그러니까 한 등급 완화시켜준 거죠, 지금. 그리고 글로벌 라인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5등급 체제였던 것을 6등급 체제로 한 등급 완화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가 완화됐습니다. 자, 최저가 완화됐다는 건 입결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완화된 부분이 입결에 대한 기준선을 많이 끌어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원에 대한 데이터나 뒤로 빠지는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 전 솔직히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정성평가 20점이 등급과 합격을 만드는데 훨씬 중요도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 완화됐기 때문에 합격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충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는 있겠지만 이 최저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등급에 대한 상승 효과보다는 저 정성평가를 통해서 데이터, 분포 데이터가 구성되는 게 훨씬 클 것 같고요. 이번 시즌에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1등급 때 초중반, 일명 1.3, 1.4, 1.4, 1.3, 1.5 얘네들은 당연히 점수가 남는 거고요. 한 1.6부터 1.89 등급까지가 어떤 적정 도전권 그리고 2등급 때부터 학교 수준을 따져봐야겠지만 2등급 때부터 3등급 때까지가 어떤 도전권이 좀 형성이 되고 4등급부터는 우주 상향으로 던져볼 만하다. 이렇게 라인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5등급, 6등급 아이가 지원하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만일 특목고 아이가 5등급, 6등급이라면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4등급 때까지는 한번 던져볼 수 있지 않나? 대신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 세부 능력을 좀 보여줄 것이 완벽하게 잘 돼 있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교과 전형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균관대학교, 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부분. 근데 솔직히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워낙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 새롭게 면접형이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또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컨쇼 학생부 종합 전형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2023년 5월 13일, 14일, 토요일, 일요일 다 참석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요, 모든 학원이 끝난 10시입니다. 밤 10시에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수업을 학생과 학부모님이 같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생활은 학생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방식은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밤늦게 하셔도 문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첫날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에 있어서 학교에 대한 효율성들, 대학교가 원하는 생기부가 뭐며 쓸데없는 활동이 도대체 뭐고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은지, 그리고 대학교가 평가할 때 어떤 것들을 평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필하면 좋은지 이걸 해드릴 거고요. 둘째 날은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동아리나 진로 활동 같은 경우 어떤 구성력을 가져가고 어떤 주제를 어떻게 보고서 양식을 만들어 나가면 좋은지, 근데 그걸 만들 때 챗 GPT라는 걸 어떻게 활용하면 진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강 13일, 14일 이틀에 걸쳐서 특강을 준비를 했고요. 수강료는 진짜 대폭 할인해서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면 솔직히 그죠?